축하합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문장입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안정이라 믿었던 회계사, 변호사, 의사, 이 황금 간판을 따기 위해 청춘을 바친 수험생들이 오늘도 도서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그들이 일할 자리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더 기묘한 건 이 공식이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산업혁명 때는 100년, 자동화 시대엔 30년 걸렸던 일이 이번엔 5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인은 당신도 아는 그 이름, AI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권하려던 그 안정적인 직업, 정말 안전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타이타닉호 1등실 티켓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건 아닐까요? 7시간 강사, 3시간 편의점.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새벽 2시. 진열대를 정리하는 20대 후반 남성의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그의 이력서 첫 줄에는 공인회계사라는 4글자가 선명합니다. 2024년 1월, 1250명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축하 현수막이 학원가를 뒤덮었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금융감독원에 실무수습 등록을 한 사람은 450명. 나머지 8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류센터, 편의점, 학원 강사, 심지어 백수. 합격증은 있지만 회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무수습을 하려면 회계법인이나 기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없습니다. 시험은 늘리는데 일자리는 안 늘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8세 합격자 김모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묻어납니다. 합격의 기쁨은 3일, 현실의 벽은 300일.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명문직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 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614명이었습니다. 2024년 1250명, 5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좋은 의도였을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9년 합격 614명, 등록 580명, 등록률 94%. 2024년 합격 1250명, 등록 450명, 등록률 36%. 차이가 보이십니까? 합격자는 2배 늘었는데 등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800명의 합격 실업자가 탄생한 겁니다. 이들이 시험 준비에 쓴 평균 시간은 4년, 비용은 5천만 원. 곱하면 4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변호사는 더 심각합니다. 로스쿨 정원은 연 2,000명인데 로펌 신규 채용은 300명 수준. 의사는 의대 정원 증원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전공의 자리는 해마다 공석이 늘고 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공급은 폭발하는데 수요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이 직업들이 정말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주니어를 안 뽑는 이유요? A가 더 싸고 빠르니까요. 서울의 한 중견 회계법인 파트너 변호사의 대답입니다. 냉정하지만 정직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신입 회계사 5명이 하던 감사 자료 정리. 지금은 AI 솔루션 하나면 됩니다. 월 구독료 50만 원. 신입 1명 인건비의 10분의 1입니다. 구조를 뜯어봅시다. 첫째, 정부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2010년대 진단으로 2020년대 정책을 폈습니다. 둘째, 기업들은 AI 도입으로 루틴 업무를 자동화하며 주니어 채용을 축소했습니다. 셋째, 주니어 경험 기회가 사라지니 중견까지 올라갈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2년까지 매년 20명씩 뽑던 A 회계법인은 2023년 5명, 2024년 2명을 뽑았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준비하는 그 시험, 합격해도 갈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정확히 어떤 일을 대신하고 있을까요? 회계법인 신입의 하루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출근.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100페이지를 받습니다. 수백 개 계정을 엑셀에 옮기고 전년 대비 증감을 계산하고 이상 항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는 증빙서류 300장을 스캔하고 분류합니다. 저녁 7시 시니어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합니다.
2023년까지의 풍경입니다. 2024년 같은 법인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AI가 재무제표 PDF를 업로드하자마자 3분 만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합니다. 이상 항목은 자동으로 빨간 플래그가 뜹니다. 증빙 사례는 OCR로 스캔 즉시 분류 정리됩니다. 신입이 8시간 걸리던 일이 10분 만에 끝납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소장 초안 작성, 전부 AI가 합니다. 진단 보조, 처방 추천,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매뉴얼화 가능한 업무가 먼저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게 신입 주니어의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건 무엇일까요? 엑셀 10단 이제 필요 없습니다. AI한테 뭘 시킬지 아는 게 100배 중요해요. 2024년 빅4 회계법인 채용 담당자의 말입니다. 충격적이지만 현실입니다. 과거 합격자들의 공통 스펙을 떠올려 보십시오. 엑셀 고급, 회계 이론 만점, 영어 고득점. 이제는 새로운 인재상이 등장했습니다. 첫째, 질문력. AI가 놓친 게 뭘까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둘째, 상황 판단력. 숫자 뒤에 숨은 비즈니스 맥락을 읽는 힘입니다. 셋째, AI 활용 능력. 프롬프트 설계, 결과 검증, 도구 선택 능력입니다. AI가 대신 못하는 세 가지. 애매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예를 회계 처리의 그레이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예를 고객 파트너 의견 충돌. 창의적 문제 정의, 예를 왜 이 숫자가 이상한가? 법조계도 같습니다. 판례 암기는 AI가 이기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는 사람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 진단은 AI가 보조하지만 환자와 눈 맞추며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를 묻는 건 의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반론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새 직업이 생겼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1800년대 방직공들이 기계를 부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직종이 하나가 100명의 일을 했으니까요. 그들은 실업자가 됐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 뒤 의류산업은 100배 성장했고 패션 디자이너, 유통업자, 마케터라는 새 직업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 ATM이 등장하자 은행원이 사라질 거라 했습니다. 실제로는 창구 업무는 줄었지만 자산관리사, 투자상담사가 늘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바꾸지 없애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번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방직기 시대, 100년에 걸쳐 변화, 노동자가 적응할 시간 있음. AI 시대, 5년 만에 변화, 적응 시간 없음. 과거 자동화, 육체 노동 대체, 두뇌 노동으로 이동 가능. AI 자동화, 두뇌 노동까지 대체, 어디로 이동? 과거 기업, 직원 500명으로 매출 100억. AI 스타트업, 직원 50명으로 매출 100억. 인스타그램, 오픈 AI 등. 속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과거엔 한 세대, 30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 이번엔 5년 안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자녀가 시험 준비하는 4년 동안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험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질문을 평가해야 하죠. 한 교육학자의 제안입니다. 지금 회계사 시험은 여전히 개정 과목 암기를 묻습니다. AI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첫째, 대학과 시험 커리큘럼에 AI 리터러시를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챗 GPT에게 감사 계획을 짜게 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훈련 말입니다. 둘째,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이 숫자가 왜 이상한가 질문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경력 경로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험 합격, 신입, 3년 루틴, 시니어 구조인데 루틴 단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인턴십 단계에서 실무와 AI 활용을 동시에 배우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처럼요. 정책 제안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정부가 회계법인 로펌을 주니어 수습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AI가 효율을 높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신입 교육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둘째, 기간제 전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줄이되
2년 수습 후 실력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실행 가능한 5단계 체크리스트, 부모, 학생용, 자녀가 준비하는 직업, AI가 대체 못할 영역이 뭔지 함께 찾기, 암기 중심 공부에서 왜를 묻는 습관으로 전환, 자격증보다 실무 경험 기회 찾기, 인턴, 프로젝트, AI 도구 3개 이상 능숙하게 다루기, 챗 GPT, 회계 AI 등. 매 학기, 이 직업이 5년 뒤에도 필요한가 점검. 이게 완벽한 답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아이러니는 계속됩니다. AI는 우리를 루틴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그 루틴이 신입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처리하면 회계사는 CFO의 전략 파트너가 됩니다. 변호사는 법률 로봇이 아니라 협상 전문가가 됩니다. 의사는 진단기계가 아니라 치유자가 됩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창의적인 직업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도 명확합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800명의 합격 실업자가 8,000명이 되고 사회적 비용은 40조 원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노력의 배신을 외치고 부모 세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정부는 시험 정원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효율을 독점하지 말고 신입 교육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커리큘럼을 2025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직업을 권하겠습니까? 과거에 안정적이었던 직업? 미래에 필요할 직업? 아니면 직업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능력 자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들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까치리의 이슈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